기교 없이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써내려가는 게 수필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예.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?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필 문학회가 있습니다. 올해 봄호로 통건 제 101호를 냈다 하는데 예. 한국 수필 문학사의 중요한 의미를 던진 이 부산의 수필 동인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예, 수필 부산문학회 하창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예, 뭐 수필 소설 우리 참 어렸을 때 많이 배우는데 뭐 일단 수필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시소설과 좀 차이가 있겠죠? 말씀해 주시죠. 네,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예. 이런 그 짧은 단어들로 뭐 자신의 생각이나 또 느낌을 형성하는 문학이죠. 네, 예. 그러면 소설은 이제 한국의 사실을 섞어서 제법 긴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가는 문학 장르이고요. 예. 그에 반하면 이제 수필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한 2,500 내지 3,000자 정도, 예, 그 정도 분량으로 자연이나 사람, 사물 등을 대상으로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나타내는 문학 장르이죠. 예. 보통 북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마 붓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보니까 이 수필 부산 문학회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필 동인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 역사와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예. 수필 부산 문학회는 올해 한 6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예,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수필 문학단이죠. 예. 저희들 수필 문학 전문 잡지 수필을 1년에 2번 반영가지로 발간하는데요. 예. 지난해 이제 지령 100호 또 이번에 지령 101호를 발간했습니다. 이 부산을 근거지로 해서 한국 최고의 수필 문학 단체라는데 저희들은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. 예, 그때도 한 60년 역사 동안에 정말 쟁쟁한 문인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. 네네. 현재도 한 40분 정도 수필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서 아실 건데 우리 박성juk 시인님, 또 박홍길 한글학자님, 박이선 또 전 부산 수필 문인협회 등 쟁쟁한 그런 실력 갖춘 수필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현대에 와서 수필 전문지가 출연한 게 1970년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네. 수필 부산문학회의 창간호 에세이가 1960년대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 수필이 우리나라 수필 문학사의 출발이다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, 회장님. 아, 그럼요. 대부분의 수필 전문지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출연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저희 그 수필 부산문학회는 1963년에 2호부터 물론 수필지라는 제호로 바뀌긴 했지만 1호에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창간되었죠. 예. 정말 우리 문학사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도 기록되는 만큼 우리 부산의 자랑입니다. 예. 61년의 역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 세월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.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101호 출간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필 문학사에 갖는 의미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보통 어떤 그 단체 하나가 60년간 명맥 유지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. 네네네. 특히 이제 문학 단체나 문학 전문 잡지는 더 그래요. 우리 전체를 보더라도 새로 생겨났다가 1년도 치우지 못하고 1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문학 단체나 또 문학 전문지가 셀 수 없이 많아요. 예. 우리 애가 60년 동안에 이제 변함없이 유지되고 또 수필지가 100kg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작지 않은 의미죠. 네네. 네, 그만큼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 소속된 회원들도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수필문학 단체의 회원이라는 긍지를 그만큼 이제 크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. 네네. 60년간 정말 쟁쟁한 우리 수필가들이 그런 발표한 작품들의 질이나 또 양적으로도 부산 문단뿐만 아니고 한국 수필문학사에도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하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학계 위상에 걸맞게 그 전국적인 규모의 그 문학상 재정 경험도 갖고 있어요. 네네. 아마 그 독립운동가 박차정 열사 아시죠? 네네네. 예, 그분의 동생이시기도 한 그 의사이시기도 했고요. 우화 박문화 선생님이 우리 문학계 창립 회원이셨는데 예, 그분을 기리는 그 우화 문학상도
저희들이 재정에서 2018년부터 음. 3년간 전국 단위로 공모를 했어요. 네네. 근데 워낙 이제 규모도 크지고 그래서 지금은 동래구로 이관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저희 문학회 위상이 좀 크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을 만들어서 시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일인데 네. 그것도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. 그 창간호 에세이가 나올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초중반 네. 수필을 문학의 장르로 볼 수 있느냐?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오가기도 했고 또 라디오 낭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수필을 발표할 공간도 좀 마땅치가 않았다. 그 시절에는 수필이 그렇게 썩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.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예. 저희 부산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예. 전국적으로 다 그랬었거든요. 음. 특히 이제 부산에는 막 문화의 불모지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요. 그래도 아마 시나 소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네. 또 아시다시피 그 청마 유치한 선생님, 또 여산 김정한 선생님, 향과 예. 이종 선생님 같은 분은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름이죠. 네네. 예, 그분들 덕분에 이제 시나 소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수필은 인기 자체가 낮았어요. 예.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신문 칼럼이라든지 또 라디오 낭송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는 정말 발표 공간이 마땅치 않았지요. 그러다 보니 이제 문학 장르로 수필 자체도 이렇게 문단이나 사회적 인식이 높지 못했을 겁니다. 네네.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수필을 아끼는 그 문장가님들이 모여서 동인회를 결성하고 또 수필 전민제를 발간한다는 또 그 작품들을 발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창간호 에세이고 예, 2호부터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표제를 바꿨더라고요. 2호 표지 그림은 향파 이주홍 선생이 맡았었고 요산 김정환 선생도 동인회 합류를 했고요. 아, 그럼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저희 그 두 번째 수필지가 나올 때는 여산 두 번째 수필부터 여산 김정환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함께 활동하셨거든요. 네네. 예, 그리고 아마 또 박지용 선생님, 김병태 작가님도 굉장히 저명하신데 네네. 그런 분도 함께 하셨고요. 그 특히 아까 말씀처럼 두 번째 수필지 표지 그림은 향파 이종 선생님이 그렸어요. 예. 예, 그런 분들 성함만 들어봐도 이제 창립 시기부터 활동했던 우리 수필 부산 문학회원들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진짜 아실 수 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필 문학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부산의 자랑스러운 수필 문학 동인회입니다. 수필 부산 문학회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네.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1963년 그러니까 창립돼 갖고 저희 한국 최고의 수필 문학 단체는 명성에 걸맞게 저희 이제 후배 수필가들도 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. 예. 지난 60년 동안에 이제 거쳐 지나간 쟁쟁한 그 선배 수필가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. 예. 네,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각자도 좋은 작품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. 네네. 이번 가을에 수필 102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 이제 창립 70년 또 수필 200호 발간을 위해서 달려가야죠. 200호. 예. 그 60년대부터 100호까지 나왔으니까 101호 나왔으니까 지금 200호 가려면은 한참 좀 있어야겠네요, 그죠, 회장님? 꾸준히 달려가겠습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네. 예. 회장님께서는 글쓰기 공학자로 통하시거든요. 아이고. 예, 고분자 나노 소재 분야의 저명한 공학자신데, 예. 근데 96년부터 이 수필 부산 문학회 동인으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해서 수필이 왜 그렇게 좋으신 겁니까? 네,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 공과대 교수지만 예. 저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 효원 수필 아카데미라는 강좌가 있어요. 네네. 거기서 이제 매 학기 강좌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수업할 강좌할 때 항상 강좌하는 말이 있습니다. 수필만큼 정말 좋은 문학 장르가 없다고요. 왜냐하면 이제 짧지도 깊지도 않고 그런 분량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예.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시는 마시겠죠. 특히 현대시로 갈수록 굉장히 지나친 형상화 때문에 읽기 어렵잖아요. 네네. 소설은 재미는 있지만 또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할 만큼 기니까. 근데 이제 수필 작품은 마시다시피 한 지하철 두세 정거장 지나칠 동안 시간만 있으면
한번 읽을 수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삶의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. 예. 요즘은 최고의- 뭐 소설도 소설이지만 웬만한 분들 수필집 안 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수필이 각광을 받고 네. 있는 장르가 됐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, 우리 청취자분들. 예. 그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인생을 관조해야 수필을 잘 쓸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. 제 생각은 아마 수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솔함 그리고 낯설게 보기거든요. 예.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은 이제 내 자신의 얘기를 그 진솔하게 고백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. 네네.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. 예, 그러려 그러면은 자신의 삶 자체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예,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 자신의 인격을 가꾸어야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문학 장르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사물 또 비슷한 체험이라도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낯설게 네.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좋은 수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낯설게 보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네. 제가 생각할 때 진솔하게 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읽기도 참 솔직하게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베토벤의 삶과 음악, 문학책 등을 엮어서 에세이식으로 다룬 공학자 베토벤에 빠지다라는 책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. 이것도 예, 좀 아이고. 기대가 됩니다. 예,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. 예, 관심 가지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그 음악에서 아까 말씀처럼 공학자 베토벤에 빠지다라는 책 냈는데요. 예. 이 책은 뭐 제가 공대 교수이지만 또 베토벤 상감학식을 에세이스트로 식으로 쓴 책입니다. 네네. 저는 수필가이기도 하지만 또 음악 듣기도 좋아하고요. 예. 또 취미로 저 부산 매니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활동을 해요. 참 네. 부지런하십니다. 이런 단원들 외치가 이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책, 뭐 그림, 영화 뭐 그런 데 등장하는 베토벤을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이 관심 가지고 읽어주세요. 공학자 베토벤에 빠지다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수필 부산문학회 하창식 회장이었습니다.